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엄청난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3,02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던 그 영상에서처럼 여기 3,000원대 라인, 이 라인까지는 무조건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를 이탈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이미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나서 이렇게 계속적인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면서 이 라인 때는 단단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 시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나 떨어졌던 이유, 그리고 지금 횡보했던 이유, 오늘 날짜로 갑작스럽게 급락했던 이유, 대부분의 모든 부분들은 다 대외적인 이벤트에 나왔던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같이 주었던 부분입니다. 이 말인즉슨 XRP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졌기 때문에 급락을 혼자만 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나 급락하고 상승했다가 또 내려오고 상승했다가 또 내려온다면 당연히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근데 이 부분에서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손실난 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확실한 전체적인 시장의 문제다. 그러면 이 시장의 문제에서 우리는 이렇게 바로 떨어지니까 매도하고 또 올라가면 매수하고 이런 관점을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떨어졌는지, 또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XRP 니플 코인 3,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이유는 뭘까? 바로 지금 이 3,000원대는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시점을 계속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또한 지난 2025년도 들어오면서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2,500원까지 떨어졌고 한 달 뒤 넘게 횡보 시점을 가져왔던 지금 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라인 때는 강력한 지지 라인, 말 그대로 고래들이 유입되었던 양이 그대로 확인되었었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이탈한다면 고래들 또한 당연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2025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고래들은 이 개인들을 투자를 털기 위해서 움직임을 가져왔다. 제가 이게 4월 때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 뭐가 있습니까? XRP 니플 코인의 호재성 이벤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ETF겠죠. 자, ETF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 선물 ETF가 나왔지만 아직 현물 ETF는 안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현재 시점은 아직까지도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그대로 남아져 있다. 왜?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라는 것은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 선물 ETF가 나왔고 현물 ETF가 나온다면 말 그대로 추가적인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근데 선물 ETF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XRP는 떨어졌고 횡보 라인을 이렇게나 길게 가져가는 걸까? 말 그대로 자산이 새롭게 분배가 되고 있는 관점이에요. 말 그대로 XRP에서 매도가 되고 이 매도한 자금은 ETF 쪽으로 쏠려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계속 쏠려 들어가면 우리 리플은 그냥 계속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이 ETF는 펀드라고 했죠. 펀드의 기초 자산이 XRP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리플이 올라가야 이 ETF 펀드 또한 상승력에 대한 이익 구간을 가져간다라는 거. 말 그대로 XRP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자, 이것만으로 엄청난 안전 자산이 되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달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을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다.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면서까지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려고 한다.
어떻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냐? 자,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속보 내용 있죠? 이게 언제였습니까?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였어요. 자, 왜 이전 속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 이때부터가 2025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이었죠. 왜? 2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3월 20일 날 나왔으니까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까지 그들의 보유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게 3월 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월 달 나왔던 속보 내용도 보시면 언제요? 자, 5월 10일이었거든요. 한 달간에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5월 10일이니까 언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자, 어떻습니까? 2025년도 들어오면서부터 1월달, 2월달, 3월달, 그리고 4월달, 5월달까지 고래들은 계속 매집 구간을 가져왔어요. 근데 매집했다. 고래가 유입되었는데 왜 단가는 떨어졌을까? 이 이유는 바로 이 매집이라는 관점에 있습니다. 매집은 뭡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 더 많이 올라가도록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매집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똑같이 사는 건 똑같아도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확실한 저점 라인을 만들었을 때 비중을 조금씩 진입한다. 그게 바로 매집이라는 거. 말 그대로 현재 시점 보시죠. 2025년도 1월달 5천원 부근까지 찍었다가 2,5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한번 내려왔고 이 3,000원대 라인을 단단히 지지받고 있는데 언제 들어왔겠습니까? 이 저점 때마다. 이 저점 때마다 그들은 비중을 계속적으로 추가했고 개인들의 물량은 어떻습니까? 떨어지니까 매도, 또 올라가면 또 매수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고래들 입장에서 어때요? 저점의 매수 시점을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죠. 왜?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관점이냐면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어. 근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매도가 또 나올 것이고 이러한 미국 관세,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또 한 번 매도가 나올 것이고 이 SEC와 XRP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고 하더니 미국 법원에서는 기각했어. 또 한 번 매도가 나올 것이고 이러한 매도한 자금들을 그들은 비중을 조금씩 사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지금 석 달째 이 박스권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우리의 매수와 매도의 대응 방법,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너무나 큰 손실 중인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만약 지금 이 3,000원대와 3,250원, 3,500원대 박스권 라인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나의 매입 단가 높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임을 잡아서 확실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오늘 그 부분을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XRP 니플 코인 떨어진다고 공포감이 엄청나게 자극되었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할지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파란색 링크 보이시죠?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시거든요. 자, 이 링크는 저희가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고 있으실 겁니다. 뭐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다 무료일 거예요. 근데 이 링크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링크를 클릭하면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시면서 제가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왜? 실시간으로 해당되는 가상자산 코인 시장은 움직임이 주식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러한 빠른 움직임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톡방에 들어오기가 부담스럽다. 자료 먼저 받아보세요. 자료에서는 차트에 대한 분석, 또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목표 단가는 어떻게 설정할지 하나씩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영상은 어떤 채널에서 보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시고 그 보유 중인 코인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드렸던 자료만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 자료만 받기 클릭하시고 니플, 도지, 뭐 기타 코인 상관없습니다. 자료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들면 그때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자료든 톡방이든 다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여기 자료 받을 수 있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확실한 수익 구간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할 때 공포감이 엄청나게 자극되는 현재 이 시점부터가 우리의 본격적인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 먼저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시장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이게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비트코인은 11만 9천 달러를 찍고 10만 달러도 위태위태하면서 5% 급락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자, 비트코인 말 그대로 코인 시장의 기준점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이렇게나 급락하는 시점을 가져왔다. 그 주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해당되는 고용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하방 압박을 크게 가져왔다라는 거. 비트코인이 이만큼이 떨어졌다. 알트코인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영향을 그대로 같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특별한 알트코인, 개별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등 또한 빨리 나올 수 있겠죠. 다만 비트코인이 반등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똑같은 움직임에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의 현상입니다. 전체 시장을 다시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순응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대응 전략을 갖고 갈까? 그게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날짜로 나왔던 뉴스부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은 해당되는 5월 30일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니플 XRP는 웹법스에 3억 달러 규모의 니플 통합 펀드를 조성했다. 자, 이 부분은 국제 모빌리티의 혁신을 시동하고 있다. 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비트코인을 미국의 나스닥 여러 기업들이 이미 사 모으기 시작했죠. 이게 뭡니까? 전략 자산이죠. 자, 전략 자산은 말 그대로 회사의 투자 자금을 가지고 어떠한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전략 자산입니다. 국가적 전략 자산이 아니라 이거는 기업적 개별적인 기업의 전략 자산이거든요. 자,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이 부분은 어떤 걸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단단하게 지지라인을 형성하게끔 만들어준다. 근데 이번에 비트가 아니라 니플 코인에 펀드를 조성한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제 나온 뉴스 보시면 나스닥 상장사 얘네가 1657억 원 규모의 니플을 보유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트럼프 회담 이후에 성사된 시점이다 라고 합니다. 자, 나스닥 상장사들 미국의 기업들은 왜 지금 니플 코인을 이렇게나 전략 자산으로 이용하려고 할까? 그 말은 확실한 XRP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관점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봤는데 단가가 높이 올라가 있어. 얘네가 쉽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이 부분은 별 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해야지 수익권이 높아지겠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전략 자산으로 가져가는 부분 또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면 너무나 좋겠죠. 오늘 날짜로도 옵션 만기 일자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러한 시점을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 이들은 놓칠 리가 없겠죠. 그 부분을 확실한 저점 라인을 구성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매수 시점을 잡는다. 그게 바로 매집이라는 관점이라는 거. 오늘 날짜 한번 보시죠. 자, 제가 한 10분 봉으로 볼게요. 어때요? 엄청나게 급락하는 시세를 갖고 왔고 여기에서 다시 반등력을 가져오죠. 이게 10분 봉의 모습이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 저점을 만들었을 때는 고래들 또한 이 저점, 확실한 저점 라인에 당연히 매수 시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렇게나 떨어지게 되면 개인들은 매도로 유도가 되겠지만 개인들의 매도 자금을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저점 매수 시점을 가져간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왔던 영상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단기적인 매매 방법으로 XRP 니플 코인을 접근하면 무조건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물려진다면 손절을 하겠죠. 손절을 하기 전에 해당되는 XRP 니플 코인을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으로 갖고 가냐, 비중은 얼만큼씩 들어가면서 매매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만약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겠죠.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 말씀드리는 건 XRP 니플 코인 이전부터 영상 오랫동안 찍어드렸었죠. 언제부터였습니까? SEC한테 엄청난 압박감을 가져왔던 시점. 언제였어요?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자, 보세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11월 달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되는 당선되기 전까지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였고, 이때 동안 니플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힘든 시점을 4년이 넘게 버티셨거든요. 근데 요만큼 올라왔고 다시 하락 압력받고 여기에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다. 이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상승력이 가져왔던 그 부분에서 소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시점으로도 같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은 SEC가 우호적으로 바뀌었죠. 미국의 정치적인 부분부터 이제는 가상자산과 함께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기업들 또한 이제는 니플 코인을 사 모으려고 한다. 여기서 끝이겠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이 시점이에요. 이 박스권 라인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 부분이 얼마 안 가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전 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 부근을 돌파했을 때 확실한 수익권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니플, XRP가 선물이 나왔어. 선물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자금 유출은 계속되고 있을까? 기술적 변곡점에 도달했다고는 하는데 자금 유출이 계속된다는 것은 매도세가 나온다는 거니까 이거는 시장에 좋은 영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여러 번, 여러 날에 겹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대규모 자금 유출에도 강세 기술 패턴은 형성하고 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대규모 자금 유출, 말 그대로 매도세가 나온다. 제가 영상 서두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은 선물 ETF가 나온 시점이에요. 선물 ETF 나왔다면 자산은 새롭게 분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니플, 현물에서 일부 매도가 나오고 선물 ETF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돈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 100만 원이라고 치죠. 100만 원 갖고 있는데 일부는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일부는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고 일부는 달러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에 투자한다? 말 그대로 똑같죠. 이 부분이 왜 자산을 분배하냐? 말 그대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ETF라는 것은 XRP가 올라가야 그들 또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자산이 새롭게 분배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물 ETF가 나와도 똑같은 현상을 가져올 거예요. 왜? 우리는 지난 비트코인 ETF 나왔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를 갖고 하는 게 바로 고래들이다. 어떠한 선점 효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뭐가 먼저죠?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런 다음에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 이러한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고래라고 하는 우리가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도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해야 수익권이 극대화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최저가에서 매집을 먼저 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흔들림이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 또한 확실한 투자 심리를
지켜가면서 매매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은 니플 선물 ETF가 출범이 되고 블랙록의 참여로 본격화되고 있는 기관 투자의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관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지금 진입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들이 진입할 때 그냥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막 들어가서 단가 끌어올리겠습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개인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야,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너희들부터 들어가라. 우리가 이따 들어갈게. 아니면 나쁜 종목이니까 너희들 먼저 나와. 우리가 이따 나갈게. 이런 게 세력입니까? 반대죠. 이들 먼저 도망가고 이들 먼저 들어와요. 확실한 저점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현재 이 시점, 물론 힘든 시점은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3,250원, 3,500원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라인을 석 달째 이어지고 있으니 정말 힘든 시점 맞죠. 다만 이 라인들을 왜 지키고 있을까? 3,000원대를 다시 한번 지지받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했다면 우린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았고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비중을 확실히 낮춘 상태. 왜? 현재 시점은 리스크가 엄청 많죠. 관세란 리스크 또한 여전한 리스크로 남아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시장은 엄청나게 흔들릴 건데 100% 투자 가용 금액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다 들어간다? 1000만 원 다 들어간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왜? 흔들릴 거니까. 그래서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마찬가지로 자료에 다 넣어놨으니까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시거든요. 들어와서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차트 분석, 모멘텀의 분석, 목표가에 대한 1차 설정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그때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자료를 받고 대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온다고 했죠. 이 화면에서 어떠한 지금 채널을 보고 있는지, 어떠한 코인을 가지고 있고 이 코인을 대비해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신지 이 부분 선택하시고 나서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그때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톡방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나가도 상관없어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거든요. 우선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나 전화번호 이쪽에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에 눌러주시면 되는 거니까 무료로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해당되는 XRP, ETF에 대한 기대감점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또한 어떤 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선물 ETF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현물 ETF는 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 부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블랙록이라는 곳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경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지금 현물 ETF가 이렇게 지연되고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 규제의 불확실성 당연하겠죠. SEC와 XRP 서로는 합의했지만 법원에서는 아직 그 부분을 결정하지 않았고 승인해주지 않았다. 이 부분이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죠. 또한 낮은 유동성을 선택했습니다. 자, 낮은 유동성 뭘 말합니까? 선물 시장이 미성숙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낮은 유동성이 현재 현물 ETF가 나오는데 지연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선물 ETF 화랑이에요. 자, 선물 ETF도 일반 거래소에 상장한 게 아니라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 CME에 상장했습니다. 니플, XRP가 CME에 상장했다는 것은 수많은 기관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드렸던 선물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얼만큼 나올까가 중요했겠죠? 얼만큼 나왔습니까? 지금 3천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CME 선물 거래량이 3천만 달러를 돌파하다 보니까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죠. 이 말인즉슨 현재 수많은 기관들은 XRP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 ETF에 진입하면서 확실한 시장의 관점을 가져가고 있고 6월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6월달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 개발자의 행사 이러한 3대 변수가 6월 달에 모두 포커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월 달 어려운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6월 달에는 확실한 전환점으로 상승에 대한 관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 맞아요. 진짜 어려운 시장인데 이러한 시장이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는 천차만별로 틀려질 수밖에 없고 여기 오른쪽에 나왔던 단가 보이시죠? 이 단가는 목표 단가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거고 이 라인대를 통해서 우린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를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 302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으니까 이제는 완벽한 반등입니다. 몽땅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전한 리스크가 남아있고 이 리스크를 확실하게 해소가 되기 전까진 브레이크 라인을 잡고 다시 반등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매수와 매도의 관점까지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시거든요. 들어와서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 또한 어떠한 톡방 링크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욱 좋겠죠.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부터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목표 단가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으실 거고 톡방에서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